A4 한 장으로 민법 24개 테마 끝내기는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매매에 관련된 테마 7개 시작합니다. A4 한 장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정 관련 계약의 성립입니다. 매매는 민법 전 제3편 채권 15개 계약 중 가장 대표입니다. 첫 번째 테마 계약의 종류 중 가장 중요한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구별입니다. 약정에 의해 계약이 성립할 때 첫 번째 약정이 청약이면 두 번째 약정이 승낙이 됩니다. 여기서 청약과 승낙이 한 계약 성립이 완성됩니다. 잘 보시면 낙성이라는 두 글자가 보입니다. 승낙의 낙과 성립의 성입니다. 매매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약정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계약금을 걸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563조 조문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아니다. 적어도 계약금을 걸어야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다툼은 그냥 민법 전 563조를 한번 읽으면 약정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약정 이외에 일정 급부를 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계약에 반대되는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에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4가지를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현상금 거는 계약, 혹시 집 나간 강아지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 광고가 있고, 두 번째,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 계약금을 거는 계약, 계약금 계약입니다. 혹시 10억짜리 아파트면 보통 10%, 1억을 계약금으로 거는 계약이 계약금 계약입니다. 보증금 거는 계약, 4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에서 계약은 계약금 해제와 관련 있는 테마로서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고 요물계약입니다.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구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대계보는 요물계약, 현대계보가 아니면 낙성계약,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적재진 것. 1, 2, 3, 4 지문 모른다 할지라도 5번 지문에 현상광고 계약.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고 요물계약입니다. 기억하세요. 현대계보는 요물계약, 현대계보 아니면 낙성계약. 20회 요물계약인 것. 현대계보는 요물계약, 현대계보 아니면 낙성계약.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테마 두 번째, 청약 의사표시와 승낙 의사표시에 관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조문에서 첫 번째 약정이 청약이면 두 번째 약정이 승낙입니다. 청약과 승낙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한 후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관련돼서 표의자가 편지를 작성해서 발송하고 도달되어 상대방이 읽는 과정에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발송 또는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청약과 승낙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청약의 효력 발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 부산 간 전화를 주고받으면 대화자, 편지로 주고받으면 격지자라고 합니다. 생소한 용어인 격지자란 발송과 도달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은 계약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대화자간 승낙은 승낙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표의자가 발송 9시 10분 10초에 발송하고 상대방한테 9시 10분 11초에 도달이 됐다 한다면 도달 시점인 9시 10분 11초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한편 격지자간은 승낙이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표의자가 3월 10일 발송하고 상대방한테 도달이 3월 10일 되었다 한다면 계약은 3월 10일 성립합니다. 승낙의 승, 격지자 격, 발송의 발, 승격발을 기억하세요. 승격발 관련된 사례 문제에 출제될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보충 들어가겠습니다. 계약 성립에 관한 사례 연습입니다. 첫 번째, 청약 승낙 관련된 계약 성립.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청약합니다. 기간은 10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에 회답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붙여 청약한 경우, 만약에 을이 그 기간 내 답이 없었다면 계약은 성립하는가? 정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낙의 저입니다. 을이 그 정한 기간 내에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의 자유가 을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태도 기억하시고 10월 29일 발송한 을의 승낙 통지가 10월 30일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낙 기간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10월 30일 도달한 경우는 이 자체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이 여기에 대해서 승낙한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는가? 이 경우는 연착된 승낙입니다. 10월 30일 지나서 31일에 도달한 것은 연착된 승낙. 이러한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갑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을이 10월 25일 발송, 10월 27일 도달. 그러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바로 승격발, 승낙, 격지자, 발송. 격지자 승낙은 발송 또는 발신주의 따라서 10월 25일 계약은 성립합니다. 10월 20일 발송. 그런데 10월 30일 도달했습니다. 기간을 경과하였네요. 갑이 편지 소연을 확인하고 승낙 기간 내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 말고도 을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성립하는가? 바로 특수 연착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통 연착이 아니고 사고연 연착된 승낙이 있을 때 갑은 지체 없이 연착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이 연착 통지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연착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은 성립합니다. 언제? 승격발 10월 20일 계약이 성립합니다. 특수 연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 도달하면 을과 병세의 계약은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 바로 발신 후 사정 변경입니다.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갑의 청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청약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의 상속인 병에게 승낙하여 기간 내에 도달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는 사실이죠.
5가지 사례 내용을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차 청약과 의사실현 계약 성립입니다. 갑이 5만원 팔겠다 청약. 발송과 도달 날짜입니다. 을한테 청약이 갔고 을은 그 사실을 모르고 너의 노트북을 5만원 사겠다. 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발송 날짜는 5월 2일, 도달은 5월 4일입니다. 하늘에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데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양청약 도달했을 때. 먼저 도달이 아니고 나중 도달이기 때문에 5월 4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의사실현은 갑이 청약과 함께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을이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한 날짜가 5월 3일. 그 다음에 갑이 그 사실을 안 날이 5월 6일입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할까? 네, 바로 그런 사실이 있는 때이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닙니다. 사실,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5월 3일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음 테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